자, 여러분 111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충 내용에 거기 보니까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 있잖아요. 아까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을 할 때 그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어떤 거냐. 1번 한번 볼게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쭉 밑줄입니다. 그래서 직접 비용, 간접 비용 다 포함합니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또 밑줄입니다. 그럼 여기 어떤 얘기냐 한번 보겠어요.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 자, 을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서 매매 대금을 을이 갑한테요.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일시에 지급. 그래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이 할인 금액이 갑이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데 1,000만 원 깎아줄게. 할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할인 말장난 같지만 잘 보세요. 할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할인된 금액은 얼마예요? 9천만 원이지, 9천만 원. 자, 그러니까 이럴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떤 것으로 하냐 그러면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경우에 요 할인된 금액 있잖아요. 9천만 원. 요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요. 자, 그러면 요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할인 금액은 요 취득 가격에 요것은 포함해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포함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은 경우에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는데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표를 볼게요, 여러분들. 표를 보시니까 매매 대금을 일시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된 금액은 포함하는데 할인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1,000만 원은.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요. 그래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 비용이 있는데 포함되지 않는 게 있고요. 요걸 이제 사례로 이제 물어봤었어요. 29회 시험 때는. 그래서 포함되는 것들 눈에 이해하면서 익혀두시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 찍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먼저 보니까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이자액 상담의 연체료, 할부이자 연체료, 요것들은 어떻게 하냐? 포함합니다. 근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래에 표가 있어요. 표를 한번 보세요. 할부이자 연체료. 자, 보면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자, 할부 또는 연부계획에 따른 요 이자액 상당의 연체료 할부이자 했죠. 자, 법인이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법은 바른 거니까 O 포함. 근데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이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사례 문제 나오면. 그래서 지금 이 표는 조금 더 달리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자, 연체료 할부이자 같은 것은 취득가격의 포함료를 보면 할부이자 연체료 또 할부이자 이런 것들을 보면 연체료 할부이자 이런 것들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세요.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료 할부이자는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합니다. 법은 바른 거니까 항상 O, 법은.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연체료 할부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라도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데, 자, 이런 개 XX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이 취득할 때는 XX. 그래서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법은 바른 거니까 O 포함하고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할부자 연체료. 자,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이 취득할 때는 법은 바른 거니까 O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개 XX.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하시고 계속 봅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포함하고, 농지보존부담금,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포함하고,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요거 포함합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 같은 거 이제 좀 이따가 나오지만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지원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같은 거 포함하고요. 이거 취득과 무관한 건 포함 안 돼요. 취득에 필요한. 그 다음에 취득대금의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부담액이요. 이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세 끼고 집을 사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세 끼고 집을 산다. 이쪽에 보시면 감기라는 사람과 의리한 사람이 주택을 거래하는데 이 주택이요 1억짜리 주택인데 여기에 전세금이 만약에 6천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이 전세금은 자 매도인이 갚아야 할 돈인데 근데 매수인이 이거 전세 끼고 산다는 것은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 그렇잖아요. 매도인이 전세금 갚아야 할 돈인데 매수인이 전세 끼고 집을 산다 흔히 그렇게 할 때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자 취득 대금이요. 대금 얼마만 지급해요? 어른 대금 얼마만 지급해? 4천만 원만 지급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취득대금 외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이 채무부담액 이것도 취득가격이 어떻게 한다? 포함해. 그래서 어른 취득세 신고할 때 얼마에 취득했다고 신고합니까? 1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자가 부담하는 채무부담액 같은 것도 취득가격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손 있죠? 포함합니다. 자, 이 경우 행정안전부리 정하는 금융회사 등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했을 때 매각 자손을 한도로 해서 이거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추가된 게 이거예요. 이거 특별히 주의합니다. 밑줄 긋고. 자, 공인중개사 지급한 중개보수 있잖아요. 자, 중개보수 포함합니다. 근데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쫙 밑줄이고 여기 이제 올해 신설이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중개보수요. 중개보수. 이걸 읽어보니까 중개보수 결국은 중개보수도 여기 보세요. 중개보수도 자, 중개보수 법인이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개보수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올해 또 꼭 알아둡니다. 요건 반드시 꼭. 자,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독립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아니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의 내용은 꼭 알아둡니다. 연체료 할부이자, 자,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는 XX 포함하지 않고 중개보수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는데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사회상 주가액에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함하지 않는 것들 한번 또 눈에 쭉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보니까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나 등의 판매 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 비용이요. 그래서 뭐 벼룩시장에 또는 신문에 분양 광고 낸다거나 이런 것들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포함하지 않고요.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 요 포함하지 않고요. 부가가치세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포함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요. 자,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들은 뭐 사실상 취득가격 그러면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도 포함하는데 다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고 할인된 금액을 과세에 표현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할부자 포함.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할부자는 포함하지 않고 중개보수 법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들? 요거 특히 개인이 취득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꼭 정리해둡니다. 그러면 됐고요.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아까 전기가스, 열 등을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뭐 다 포함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건설장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 법인이 연부를 취득할 때 연부계획에 따른 이자액 상당. 자, 연체할부자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법인이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한다? 포함이고. 그 다음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지급받는 때가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하고 그 다음에 취득대금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요 채무 부담액, 요거 전세 끼고 집 살 때 예를 들어 드렸고요. 요것들은 포함하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넘어가시면 양가로 4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인데요. 자, 어떤 거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자, 위 양가로 3회, 앞선 그 3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양도소득세를 좀 공부했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걸 얘기합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그러면요 우리가 그럼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이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이런 것들은 취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을, 분양권을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취득세에 부과되는 건 아니고 다만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샀어요. 자, 그래서 취득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아파트가 완공돼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때 그런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을 위해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 자, 그 아래입니다. 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취득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밑줄 짝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어떤 얘기냐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최초 그 분양자 있잖아요. 최초 분양자는 여러분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았어요. 최초 분양자는 취득세는 그 분양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해요. 근데 분양가격을 근데 우리가 이제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산 사람 있잖아요. 분양권을 샀어요. 근데 예전에 어땠냐면요. 요 규정이 생기기 전에 예전에는 분양가격보다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럼 프리미엄 붙은 가격까지 포함해서 이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했었어요. 근데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또 분양가격보다 낮게 마이너스로 떨어진 지역은 또 분양가격으로 또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이런 XX들이지. 아니, 분양가격보다 프리미엄 붙었을 때면 프리미엄 붙은 가격까지 포함해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지역은 자 분양가격보다 낮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지역은 또 분양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그래요. 이런 XX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몇 년 전에 이게 요것을 반영해서 이 양가로 4의 규정이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 타인으로부터 우리가 분양권 같은 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나중에 아파트 완공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때 실제 지출한 금액이 만약에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낮을 때 무엇을 과세 표준한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꾼다 시험에서 뻔하지.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을 과세 표준한다고 바꾸겠죠?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아니고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에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을 봅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도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을 보시면 양가로 1번 건축물 건축 개수와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제가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용어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건축물 건축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에서 공법에 배우다시피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그 건축에서 신축, 재축을 제외한대요. 그럼 뭐가 남아요? 증축.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세 공부하다 보면 특히 취득세에서 이제 이런 게 몇 번 나오는데요. 건축 돼 있어요. 그리고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이 건축 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도요. 뭐라고 읽냐?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항상 증축, 증축. 네. 등 이렇게 써놓고 증축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 건축에다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증축 등이요. 그래서 건축돼 있고 신축, 재축 제외돼 있다.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그래서 제가 지난 수련회도 우리 한번 한 것 같은데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자,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멋진 말 없냐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이 우리 했다 그랬잖아요.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네? 그래서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또 어떤 수강생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떤 수강생이
예, 또 어떤 수강생이 제가 남편,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이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라고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더니 더럽게 안 맞아서. 이렇게 한 수강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숙제도 내드리는 것 같은데 안 했나? 여러분들, 뭐라고 써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다음 주에 복습할 때 하나씩 물어볼 거니까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써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멋진 말 없는지 하나씩 생각해 갖고 오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저 랜덤으로 이렇게 찍어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내가 멋진 거 하나 진짜로 준비해 왔는데 나 이거 안 물어보면 서운한데 그런 분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쉬는 시간에라도 와서. 아셨죠?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숙제 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건축 이렇게 써 있어도 저 신축 재축 제외되어 있으면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실 계장비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됐잖아요. 이때 과세표는 뭐가 되느냐? 증가한 가액입니다. 밑줄 쫙입니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하고. 동그라미 2번 이건 읽어봅니다. 이 경우 증가한 가액이라면 취득자 신고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 시가순액보다 적다 그러면 뭘 과세표한다?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그 보충 내용을 한번 볼게요. 건축물 과세표는요. 건축법상 건축 그러면 신축과 재축은 그 실지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는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건축하는데 소요된 일체 비용을 우리가 취득세 과세표는 해요. 근데 건축물 증축이나 개축 또는 지방세법상의 개수의 경우에는 이런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취득 의제하죠? 이 간주취득의 경우는 뭘 과세표한다?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래서 신축 재축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는 건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이고요. 근데 자, 의제취득 간주취득에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 이렇게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뭘 과세표한다?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래서 표에 여러분들이 또 역시 별표시하시고 잘 알아두시고요. 양가로 2번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를 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로 합니다. 이때 자,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동그라미 1의 가액에서 동그라미 2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밑줄은 토지 지목 변경,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뭘 과세표로 한다? 증가한 가액. 1억이었는데 5억이 됐어요.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되면서 그러면 어떤 거? 4억 원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합니다. 밑줄. 근데 다시 두 번째 줄 이때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동그라미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1의 가액이 뭐냐? 동그라미 1번 지목 변경 이후의 토지 시가순액에서 동그라미 2번 지목 변경 전의 시가순액을 뺀 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그럼 증가한 가액 4억 원을 과세표하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1번 지목 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순액에서 그 가로를 한번 볼게요.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공시 기준일이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 토지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율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 가격 기준표를 사용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산정 가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다시 올라가서 거기 양가로 2번 토지 지목 변경 세 번째 줄 끝에 다만 밑줄입니다. 판결문 법인장부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밑줄에 다만 판결문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이 등비용 입증될 때는 그 비용으로 한다 밑줄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113페이지 그 보충 내용을 봅니다. 지목 변경의 경우 과세표준을 별표시하시고 또 봅니다.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은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증가한 가액이요. 증가한 가액 과세표는 하는데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등비용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등비용, 지목 변경이 등비용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사례로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걸 연습했었냐면 자, 보시면 어떤 걸 연습했느냐 우리가 이런 걸 했었어요. 만약에 개인 갑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랬을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는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표는 5억이 됐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로 합니까? 예? 증가한 가액.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 증가를 추겠다 의지하고 이때 과세표는 증가한 가액입니다. 얼마예요? 사례에서 4억 원을 과세표준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여기를
아까 적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하고 필기 하시라고 했었고.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번에는 A라는 법인이, 사례 문제가요, 보세요. A라는 법인이, 자, 지목을 변경하는데 밭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 용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 순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 순액이 5억이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하는데 지목 변경하는데 소요된 든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 자, 그랬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단 이 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얼마를 과세 표준합니까? 예. 자, 이렇게 자,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입증되니까 뭐요? 든 비용 1억 2천만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2억 8천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증가한 가액에서 비용 1억 2천 빼서 2억 8천.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목 변경 든 비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지목 변경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고요. 양가로 3번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을 보면 건축물 건축 또는 대손의 특례, 그래서 한번 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 그래서 여기는 법인이 아닌 자가 일단 대시 끊습니다. 개인을 얘기하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시 또 끊습니다. 취득가격증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대시 끊고요. 자, 그리고 비춥니다. 다음에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어떤 걸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하냐 이런 경우에는, 자, 달달 외울 건 아니지만 눈에 익혀둡니다.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장 등등 하여튼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밑줄. 또 2번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증명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로 증명되는 금액 밑줄이요. 또 동그라미 3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 도시기금법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적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한 매각자손이요.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한답니다. 자, 어떤 경우냐?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 자, 그러면 개인이 법인장부를 작성하나요? 아니에요. 개인이 법인장부를 작성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같은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 조그만 업체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90% 넘게 입증이 돼요. 그럴 때 이제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않는 금액,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용역을 또 따로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법인 말고도 또 아니면 자재를 제가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등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또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뭘 바꿔서 나왔냐면 취득가격증 얼마요? 100분의 90% 넘게 법인장부로 증명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아셨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가건에 대손하여 취득할 때 법인장부에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이런 금액들을 합한 걸 과세 표준할 때 90% 넘게 입증될 때요. 80으로 바꿔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의 과세 표준은요, 어떤 거냐면 1번에 보니까요, 요거 뭐 계산 사례 문제로 한번 시험에 나와가지고 이게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핵심 정리 있죠? 요거만 잘 주의하시면 돼요. 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우리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는 배웠고,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해당 법인의 취득세 대상 자산에 대한 총가액이요. 예? 자, 이 법인 소유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분의 그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해요. 즉 과점주주 주식 취득 비율을 곱한다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사례 문제로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 사례 문제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니다. 어떤 A라는 비상장 법인이 있어요. A 비상장 법인이 있는데, 이 비상장 법인의 자산 총 가액이 보니까요, 토지 가액이, 예를 들어서 토지 가액이 만약에 5억, 그 다음에 또 건물의 가격이 3억, 그 다음에 차량의 가격이, 차량도 취득세 대상이죠? 2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만 시험에서 나왔었지만 제가 하나 더 추가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차권 있죠? 부동산 임차권에
뭐 가격이 또는 상품이라든가 부동산 임차권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입니다. 자,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보세요. 그랬을 때 이 비상장 법인에 갑이라는 주주가 있잖아요. 갑주주가 보세요. 갑이라는 주주가 법인 설립 시에 법인 설립 시에 40%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설립일 이후에 20%를 추가 취득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추가 취득해가지고 만약에 60%가 됐습니다. 이때 60% 된 날 현재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보세요.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요.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니까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총가액 얼마입니까? 10억 원. 여기다가요. 자, 여기다가 이 법인의 주식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하니까 말하자면 과세되는 지분비율을 곱한다는 건데, 자, 설립 시 갑주주요, 주요, 납세금 없죠? 설립일 이후에 20% 추가 추익이 60% 됩니다.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몇 프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60%.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60%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억 원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점주주의 주식이라는 게 주식은 취득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이 법인 소유의 자 대상 물건에 대해서 과점주주가 원시 승계 유상 무상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이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이에요. 주식 취득. 자, 그래서 이 법인의 전체 총자산가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에다가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자, 표정은 좀 떨떠름한 표정인데 괜찮아요. 앞으로 또 계속 이런 사례 볼 거니까. 양가로 보면 부동산 등의 일괄 취득은 동그라미 1번 한번 보면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부동산 등의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과세한다. 포인트는 면적 비율이 아니라 뭐래요? 시가 편익 비율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실제 취득가액 아니고 시가 편익이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런 거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참고로 보시고 제6절 세율입니다. 취득세. 자, 세율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올해는 시험에 나온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또 한번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스트레칭 알아서 한번 프리스타일로 몸을 한번 풀어봅니다. 아이고, 예. 자, 예. 좋습니다. 몸을 좀 풀어보시고, 좋습니다. 제6절 세율, 자, 중요하고 여러분들, 별 표시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의 성격과 종류 및 취득 방법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율 및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지며, 세율 구조는 밑줄입니다.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비례세라는 것은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뭐 용어 설명 드릴 수는 없고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얼마짜리를 취득하든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입니다. 근데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어떤 걸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4%인데 1억짜리를 취득하든 5억짜리를 취득하든 10억짜리를 취득하든 근데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3%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세율이. 그러니까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세율 봅니다.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개요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또 공부했던 분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뭐 지역자원시설세, 뭐 지방교육세 등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지자체장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이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전부 다 가감 정할 수 있냐? 50% 범위 내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50% 범위 내에서 다 가감 정할 수 있습니다.
또 밑줄입니다. 두 번째 줄.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요?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일한 대상이 표준 세율도 적용되고 뭐 중과 세율 적용되고 뭐 특례 세율도 적용되고 그럴 때는 자 어떤 거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낮은 세율 적용한다고 바꿔서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이요.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또 과세상 또 누가 취득하느냐 납세무자 등에 따라서 세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114, 115, 116페이지까지 취득세 표준세율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세율을 이제 지난 우리가 1, 2월 과정에서도 암기했었고 또 한 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수능부터는 외우셔야 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을 외우셔야 되는데 자, 쭉 한번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율. 우리 취득세는요, 여러분, 취득세는 보세요. 취득세는 세율이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취득세 세율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경적인 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까지는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냈었어요. 등록세를.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신고 납부하고. 근데 뭐하러 2번 신고 납부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목간소에 따라서 2개 세목을 통합시켰는데 종전에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내용과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같은 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즉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외의 상을 구별해서요.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은 자 취득세랑 요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 등기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지금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취득세하고 종전에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을 통합시켜서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런 건데 그랬을 때 예전에 취득세는요, 세율이요, 무조건 2%였어요.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닌다면 일반적으로 원시 취득이든 승기 취득이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예전에는 무조건 2%였는데 취득세가 2010년도까지는 등록세 세율이 등기할 때 등록세 세율이 등기 원인 등에 따라 이게 다양했어요. 그래서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오늘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옛날 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을 알려드려요. 이거 외운 다음에 무조건 2% 플러스하면 이게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 자, 요거 옛날 등기 비용에 대한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어떤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갑이라는 젊은 애가 있었는데 어려서 조실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조실 부모였다, 부모를 여의었다. 그러면 특히 한국 드라마 속에서 어려서 주인공이 부모를 여의었다 뻔합니다. 그게 만약에 여자 주인공이다, 그 스토리는 뻔합니다. 최근에 저희 그 부모님 노년 세대라든가 중장년층의 폭풍적인 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KBS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종영됐죠? 지난주인가? 저도 봤지만 있잖아요. 저 부모님 댁에서 저 봤지만 이게 이제 뭐랄까 드라마 예측이 다 돼요. 제가 분명히 그 마지막 날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 날 보면서 부모님한테 저 공항에서 만난다. 공항에서 아니 시작하고 나 5분 만에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또 이제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어디 간다고 하는데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또 뭐 어쩌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충 스토리가 그냥 뻔해요, 그죠? 네, 그래서 공항에서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신기하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 이제 월요일날 수술하셨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수술하시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서도 다들 부모님 두 분이 굉장히 드라마에 몰입하면서 보면서 완전히 막 그냥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완전 그러면서 드라마 속에서 악역 맡은 애들은 완전히 그냥 욕하면서 욕 엄청 먹으면서 하고 그냥 굉장히 막 제가 막 몇 가지를 막 예측했거든요. 그랬더니 다 들어맞으니까 굉장히 신기하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막 이런 식으로 저 쳐다보시는데
아유, 한국 드라마 뻔합니다. 자, 여러분. 어려서 부모를 여인 여자 주인공이 고생하면서 잘하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 속의 여자 주인공이 남자를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죠? 일단 그 전에 여자 주인공은 성격이 쾌활모드의 우울모드예요. 쾌활모드고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고 집안은 빵빵해 안 빵빵해? 빵빵하고 그 다음에 이 둘의 사이를 시어머니 될 사람이 반대를 해야 하네요. 반대를 하고 자, 뭐 어떤 시어머니는 와가지고 물도 뿌리고 어떤 시어머니는 뺨도 때리고 어떤 시어머니는 물 끓고 해서 달라고 사정도 하고 어떤 시어머니는 돈봉투 주고 하고 막 뻔하죠? 그래서 둘이 사랑을 키워서 결국 이제 우여곡절을 겪는 그런 스토리인데 나중에 드라마 중반부 이렇게 되면은요, 중반부 이후 되면은 웬 중년 배우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 이 중년 배우가 누구냐? 얘가 천의 고환자였더니 친부가 살아있었죠? 그 친부가 엄청 잘 돼서 나타나, 못 돼서 나타나? 뭐 잘 돼서 나타나지. 요번 애가 그런 거지. 원래는 굉장히 잘 돼서 나타나가지고 둘이 만나려고 하는데도 악역 맡은 또 주인공이 둘이 못 만나게 막 반대하고 막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은 남자입니다. 남자 주인공인데 그런 스토리하고 정반대로 흘러가겠죠. 하여튼 갑이라는 젊은 애가 있었는데 드라마와 달리 현실 속에서는 형제도 없고 고아처럼 힘들게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있죠?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있었는데 이 친척 어른은 갑의 부모로부터 옛날에 크게 신세 준 적이 있어요. 그것을 발판으로 오늘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늘 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척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의 일부를 얘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충남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을 세울 스토리로 우리가 공부합니다. 먼저요. 서산 내려가면서 갑은 기분이 어땠냐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삼삼했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338. 그 다음에 자기가 상속받게 된 농지를 바라보면서 굴것 뜨고 눈물도 흘리고 자 농군이 되기로 결심했는데 이 농지다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는데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뤄보자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하고 농사 잘 짓죠. 동네에 소문 쫙 났습니다. 비록 전경영 못 배웠지만 유식하다고요. 유식이. 저희 아버지 바람으로 하면 유식이는 유십이십이에요. 유십이십.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윤석이라는 조카애가 있는데 걔를 부를 때 야 윤십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바람으로 하면 유식이는 유십이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 이제 농어인대회 걸렸는데 얘가 농사 잘 짓다 보니까 서산시 대표로 얘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참석했다가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이어가지고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점심때 칼국수 얻어먹고 선물 하나 받고 내려왔습니다. 원판, 오리지널 있죠? 원판 영삼식의 선물로 받고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스토리 구조가 탄탄하고요. 구체적인 지명도 나오면서 스토리 구조가 탄탄한 이유는 제가 100% 날조해서 지어낸 게 아니라 베이스 온 더 스토리라고 그랬죠? 실화를 바탕하는 픽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상삼팔로 바꾸겠습니다. 원판 영삼식인데 원팔로 바꿉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게 뭐냐면 앞에 거는 취득 원인이에요.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 빵삼, 공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앞에 거는 취득 원인이고 그 다음에 세법에서 세율은 천분율 단위로 표시돼요. 천분의 3, 천분의 8, 천분의 8, 천분의 10, 천분율 단위로 표시되고 시험에서도 천분율 단위로 나와요. 공부할 때는 우리가 백분율로 몇 프로 이렇게 외우지만 시험에서는 천분율 단위로 천분의 3, 천분의 30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앞에 게 예외적인 건데요.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이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것 같지만 보세요. 나중에는 이 스토리를 외워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자재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 외워두는 게 중요해요. 스토리 일단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이십, 원팔, 영삼식입니다. 다 같이 한 번만 더 시작.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이십, 원팔, 영삼식이에요. 다음 주까지 외워갖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사진으로 찍어가시든 뭘 해가셔가지고 다음 주까지 무조건 외워갖고 오세요. 스토리를. 적용은 어떻게 못하더라도.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상삼팔에서 이거 상속으로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에 따르면 상삼 1,000분의 3이에요. 1,000분의 단위라고 했죠. 1,000분의 3이니까 0.3%인데 요거는 지금 보세요. 요건 옛날 등록세 세율이요. 등기비용 외운 거잖아요. 여기다 2% 플러스 해야지 통합된 취득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예요? 2.3%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자,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주택을 여러분이 상속받았다? 상삼8, 1,000분의 8, 0.8%에다가 역시 요거 등기비용이죠? 요거다 2% 플러스 하니까 2.8%예요. 2.8%. 자,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삼8입니다.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삼. 자,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삼8, 2.8%.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무동이 8일인데 이건 무상승계 취득인데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인데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서 증여 등을 통해서 취득했다. 증여받아서 그러면 앞에 게 외적인 건데요. 비영리 사업자가 제사, 종교, 뭐 사회복지법인, 정당 같은 자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동이 8, 0.8%에다 2% 플러스 하니까 2.8%고요. 그 다음에 무동이 8, 1호 자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아 취득에 따르면 뭐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동이 8, 1호니까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자 무동이 8, 1호 1,000분의 15, 1.5%인데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3.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아서 부동산 같은 것을 취득에 따르면 무동이 8, 1호 몇 프로요? 3.5%입니다. 여러분 증여받으면 3.5%예요. 상속받으면 상삼8. 그러니까 증여받았을 때하고 상속받았을 때하고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죠? 증여받았을 때가 일반적으로는 세율이 더 높습니다. 취득세 세율이 상속보다. 그 다음에 유식이로 소문 짱 나는데 유식, 20에서 요건 유상승계 취득이죠. 자,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시험에서는 농지를 뭐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 나왔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요. 유상취득의 경우는 유식, 자 농지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농지를 만약에 유상승계 취득했다. 매매, 교환 등으로 그러면 유식 1,000분의 10 1,000분의 10, 1%잖아. 1,000분의 10이니까 1%에다가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입니다. 농지, 주택, 농지나 주택 이외요. 농지. 자, 또 주택 이외, 부동산, 일반적인 상가 같은 것을,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를 유상승계 주겠다. 매매, 교환 등으로 유식 20, 2%에다가 등기비용 2%에다가 옛날 취득세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4%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매매 등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냐면 몇 프로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4%입니다. 4%. 주택은 이따 따로 보고요. 원팔, 원시 취득인데 건축물 원시 취득이요. 건축물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그런 원시 취득은 원팔이니까 자 1,000분의 8, 0.8%에다가 2% 플러스 하니까 2.8%입니다. 자, 0,3시계 받고 내려오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0을 0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잖아요. 03, 빵3, 03. 공유물, 자, 그 다음에 합유물, 공유물이나 합유물, 그 다음에 총유물, 공유합유, 총유물 이런 것들을 분할로 취득한다. 공유, 합유, 총유물을 분할로 인한 취득은요.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2.3%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이거 사진으로 찍어 가시고 아직 지난 수련회 안 적으신 분들은 3월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사진으로 찍어 가시고 다음 주까지 무조건 외워 갖고 옵니다. 자, 스토리를 통해서 일단 외웁니다. 다 같이 어떻게 외운다? 상삼8,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0,3시계. 일단 이 스토리를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적용은 계속 연습하시면 우리가 이제 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요걸 일단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고, 시험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것, 자, 한번 골라봐라. 그러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 같은 거 골라봐라. 그러면 상삼하고 같은 거 뭐예요? 0,3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취득세 표준세율이 같은 세율 정도되는 걸 골라라. 상삼8하고 같은 거, 무독립 8하고, 원 8하고 같고요. 자, 취득세 표준세율 중에서는
최고 높은 것은 4%가 최고 높습니다. 60, 20.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어떤가 하면 무독립 8.15. 증여받았을 때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무독립 8.15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낮은 건 뭐 0.3, 상삼이 표준세율 중에서는 제일 낮고요. 그러면 자,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를 보시면요. 자, 교재를 보시니까 114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1번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자, 38이죠?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해 동그라미, 농지 1,000분의 23, 3회 동그라미. 자, 115페이지 농지 외의것 1,000분의 28, 8회 동그라미. 어떻게 된다고요? 상, 3, 8 이렇게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상삼 2.3. 농지 이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 8, 2.8%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가 어떠냐는 거냐는 읽어보시면 돼요. 취득 당시 공무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 인토지로서 논밭 과수원의 동그라미요. 논밭 과수원에 따로따로 동그라미 하시고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요.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두원간, 양수장, 모두 농도, 수로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2번에 취득 당시 공무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목장용지의 동그라미예요. 실제 숙작용으로 사용한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서류해서 자, 취득세에서 농지 그러면 논밭과 수원, 목장용지 4개 지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속의 무상취득, 무자의 동그라미 1,000분의 35의 동그라미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취득주 밑줄이고 1,000분의 28, 8의 동그라미. 순서는 바뀌었지만 어떻게 외운다? 무독립 8, 1호. 어떤 수강생분이 나중에 독립은 뭐예요? 여기 무독립 8, 1호에서 독립은 뭐예요? 물어보는데 독립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한 거예요. 무독립 8, 1호.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규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규받았다. 무독립 8, 1호. 몇 프로? 3.5%예요. 그 다음에 보충 비영리 사업자가 누구냐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제사, 종교단체나 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동그라미 3번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그 유상승계 취득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그 예를 적어 놓습니다. 유상승계 취득이 뭔지 그 제목 옆에다가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다. 자, 농지를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하면 유식 몇 프로입니까? 3%. 1%대 2% 플러스 3%.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면 유식 20, 2%대 2% 플러스 몇 프로? 4%입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잖아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세율이 낮습니다. 취득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확히 알아둬야죠. 취득가격이 6억 원이하다 몇 프로? 1%. 이미 시험에 나왔지만 자, 필기 있다 하시고 사진 안 찍을 거니까 사진 찍어 가시고 있다가 6억 원이야 1%고 6억 초과 9억 원이야는 몇 프로? 2%고 9억 초과면 몇 프로고? 3%고 이따가 안 지울 거라니까 이걸 굳이 글씨 잘 안 보이는 걸 갖다가 적으려고 막 하시지 말고 이거 이따가 사진으로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 가시라니까. 그래 외워갖고 와야 된다니까 다음 주에 숙제로. 그러니까 지금 적지 마시고 안 지울 거니까 여기를 봅니다. 여기 115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 취득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반드시 115페이지고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매매교환돈으로 취득했을 때 자, 저를 봅니다. 6억까지는 취득한 가격이 6억 이거 시가순액이 아니라 실지 취득한 가격이에요. 6억까지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9억까지는 2%. 9억 초과 몇 프로? 3% 세율이에요. 무조건 외웁니다. 상처럼. 그 다음에 바탕색 박스를 보니까 115페이지.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쭉 밑줄입니다.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일반 토지에 대한 취득에 대한 세율 4%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공부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공부하기 힘들어진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있잖아요. 주택을 신축한다. 그러면 주택을 신축한다. 그럼 먼저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지상 위에 주택을 신축하겠죠? 그렇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토지를 먼저 취득하는데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다 4%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신축, 재축은 뭐예요? 원시취득이잖아요. 주택을 매매로 유상취득했을 때가 매매 교환도로 취득했을 때가 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국초과금 3%지. 주택을 신축하면 원시취득이잖아요. 신축, 재축은 공유수면 매립간 측에 취득, 신축, 재축은 원시취득이니까 원팔 2.8%입니다. 원팔 2.8%예요. 이렇게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잔머리를 써요. 원래 이렇게 하는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한 건데 사람들이 잔머리를 써 계약서를 조작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많이 심심치 않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한 거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먼저 타인의 토지 위에 먼저 주택을 신축한 거예요. 먼저 타인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그러면 2.8%죠. 그 다음에 이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가 자 그 부속 토지를 나중에 이 토지를 취득하는 거래요. 나중에 이 부속 토지를 취득한 거랍니다. 그러면 토지 이 취득은 주택을 먼저 신축했으니까 얘는 주택의 부속 토지가 돼가지고 주택 부속 토지니까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취득가격 6억 원이 그래서 요때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니까 주택 세율을 적용하니까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 몇 프로? 3%. 이렇게 세율을 적용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토지를 취득하고 나중에 주택을 신축한 것보다 세율이 훨씬 더 낮게 적용받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잔머리 군 걸 막기 위해서 주택을 신축한 이후, 증축한 이후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토지 취득 세율을 적용하니까 토지 취득 세율을 적용하니까 몇 프로요? 4%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범위 확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116페이지로 갑니다. 116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디귿번이 올해 개정세법 내용인데요. 2019년 표준세율 영부인화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그래가지고요. 밑줄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밑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정반대로 바뀐 거예요. 작년까지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1%, 2%, 3%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그 주택에 얘네들을 제외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 그럼 무조건 4%예요. 일반적인 상가로 봐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얘네들을 가정 어린이집,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자 이런 애들을 포함을 시켰어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주택에. 그러니까 이제 가정 어린이집 주택을 제가 5억에 취득했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1%. 자, 그래서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에 얘네들을 포함했다는 거. 바꾸면 뻔하지 뭐 작년처럼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나 이런 애들은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에서 제외한다. 아니면 뭐 얘네들 5억에 취득했을 때 매매를 취득했을 때 4% 세율 적용한다. 이거 바꾸겠죠? 이거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번요. 이것도 다음에 또 배웁니다. 자, 그리고 보충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건 안 분한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원시 취득 보겠습니다. 원자의 동그라미 1,000분의 28 8의 동그라미 원팔 원시 취득했다.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 쪽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은 원팔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동그라미 5번 공유물 분할 공짜의 동그라미죠.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기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하고 자 1,000분의 23. 자 03이죠. 03, 빵3, 03.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밑줄이고요. 똑같습니다. 03시계들이에요.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정리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 머리 글자를 따서 상, 3, 8. 그 다음에 무독립 8, 1호. 그 다음에 유십, 20. 원, 8. 그 다음에 0, 3시계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표를 여러분들이 별 표시해놓고 외우시면 되는데 다만 그 비굴안에 있잖아요. 비굴안의 원시 취득 쪽을 좀 한번 보세요. 원시 취득을 쪽을 보니까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돼 있어요. 이거 이렇게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어떤 수강생분은 꼭 이거 보고서 나중에 질문을 해요. 설명을 안 듣고 신축과 재축 제외? 신축과 재축은 원시축인데 왜 제외라고 돼 있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얘는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자, 그래서 건축물 증축 또는 개소로 인해서 쭉 밑줄입니다.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축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요거만 설명드리고 좀 쉴게요. 저 어떤 얘기냐면 저를 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요 건축물을 신축해요. 건축물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취득세 세율은 원팔 몇 프로입니까? 2.8% 취득세 세율이 정도예요. 편수율이. 근데 건축물을요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요.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했어요. 개수해가지고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요.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원래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본대요.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세율을 정해요.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세율을 정하니까 원시 취득으로 가수 보아 자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보아서예요.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보아서요. 자, 그래서 원시축으로 봐가지고 원래 원시축이 아니잖아요. 증축이나 해서. 근데 원시축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해요. 원시축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하니까 자, 원시축에 대한 세율은 뭐예요? 2.8%. 원팔 2.8%. 그러니까 아하 알겠네.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건축물을 그러니까 건축, 신축, 재축 제외 또는 개수 등으로 면적이 증가가 있는 경우에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봅니다. 몇 프로 세율 정도예요? 원시축이 아닌데 원시축으로 이런 경우 봐가지고 원팔 2.8%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꼭 이것도 알아둡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그리고 아래 분할로 인한 영삼시계 쪽에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 여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자, 그리고 117페이지 예제 문제인데 잠깐 쉬었다가요. 아니구나. 예제 문제 그냥 풀고 쉽게 교양이면 좀 늦은 김에. 자, 풀고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안 외우셔야 되는데,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든 것은. 자, 지난 순환에도 풀었던 건데 또 봅니다. 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상속 나왔다. 암기 어떻게 해요? 상삼 8인데 농지니까 상삼 맞잖아요. 상삼. 니은번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영삼시계들이죠? 03 맞죠? 2.3%. 원시 취득. 자,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한 일반 토지 취득은 원시축으로서 원팔 2.8%인데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한 농지 취득 제외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공유수면을 매립간척에서 일반적인 토지, 대지나 공장용지나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원시축으로서 2.8%의 원팔. 근데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취득세 세율을 깎아줘요. 그래서 깎아가지고 0.8%만 적용돼요. 2.8%가 0.8%. 그래서 여기서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한 농지 취득은 제외한다고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2.8%인데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0.8%의 세율을 깎아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한 농지 취득은 제외하고 하여튼 원시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외운다? 원팔 2.8%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자, 상속 외 무상 취득. 그러니까 무상으로 취득한 거예요. 상속 외 무상 취득이요. 무독립 8, 1호. 비영리 사업자니까 앞에 거죠. 예외적인 게 무독립 8, 2.8%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해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원래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빡센 문제고. 그랬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다 외운 거로 상삼, 8에서 상삼, 영삼, 원팔, 무동이 8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암기해서 풀으신 수험생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저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감동의 물결이었다. 그랬다 그랬죠? 예제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자, 공유농지를 분할해, 공유물을 분할을 하는 거죠? 공유물 분할이니까 뭐예요? 0,3. 그래서 2.3%가 되죠. 0,3, 2.3%. 1번이죠, 여러분들? 1,000번 24, 0,3. 그 다음에 예제 문제예요.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다 지금 기출문제들입니다. 자, 교환이니까 이거 뭐예요? 유상승계수이지.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유상승계수니까 U10, 20이요. 농지니까 U10, 1%에 대해 2% 플러스해서 몇 프로에 대해 3%예요. U. 자, 이렇게 해서 4번 정답입니다. 처음 지금 접하는 분은 막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계속 연습하면 돼요. 지난 순환에 들었던 분들 훨씬 낫죠, 이제?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하면 돼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2번 중과세율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